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도심의 작은 공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은 이미 대부분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았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쌀쌀한 날씨에도 공원 한켠에 놓인 낡은 벤치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죠. 낡고 때가 묻은 코트를 걸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무척 쓸쓸해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노숙자려니 생각하며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 노인이 한때 대한민국 굴지의 기술 기업을 이끌었던 윤태성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수많은 직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그는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윤태성은 10년 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낸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회사는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고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갔던 거죠.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고 사임한 그는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자책감으로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한 거였어요. 그날도 윤태성은 평소와 다름없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 몇 개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나날이 무색하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기술 구조와 경영 전략들이 맴돌고 있었죠. 사람들이란 존재가 참 묘한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무너져도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나 봐요. 그때였어요.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그의 앞에서 멈췄습니다. 윤태성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20살 남짓한 여대생이 서 있었죠. 검은색 코트에 빨간 목도리를 두른 그 학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아메리카노예요. 예상치 못한 친절에 윤태성은 잠시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커피를 건네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의심스러웠지만 여대생의 눈빛에는 순수한 온기만 담겨 있었어요. 윤태성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무 말 없이 여대생은 그저 미소를 짓고 떠났죠. 서아유는 그날 대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는 그녀는 요즘 국제, 비즈니스 수업 과제로 해외 기업 사례를 연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공원을 지나던 중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 문득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같은 자세로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시던 모습이 오버랩되는 느낌이었어요. 서아유는 발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춥고 바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그 노인만이 시간이 멈춘 듯 고요히 앉아있는 모습이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그리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카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어떤 마음도 녹일 수 있을 것 같았죠. 할아버지 같은 분이 추운데 저렇게 앉아 계시니. 서아유는 중얼거리며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을 받아들고 다시 공원으로 향했어요. 노인에게 다가가 커피를 건넸을 때 노인의 표정은 무척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아유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듯 자리를 떠났죠. 그날 밤 서아유는 잠들기 전 문득 그 노인이 생각났습니다. 왜 그렇게 지친 모습으로 공원에 앉아 있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곧 내일의 과제와 시험에 집중하며 그 생각은 잊혀졌습니다. 서아유는 그것이 단지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짧은 만남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죠. 한편 윤태성은 그날 밤 허름한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그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10년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온 과거의 흔적이 담긴 가방이었죠. 가방 안에는 낡은 명함들과 사진, 그리고 회사 관련 서류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윤태성은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의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장보르도, 그때 내가 널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 회사도 지금쯤. 윤태성은 중얼거렸습니다. 장보르도는 프랑스 기술기업의 대표로 과거 윤태성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인연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성은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커피 한 잔의 온기가 아직 손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윤태성은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어요. 저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오랜만에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성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생각이 많았나 봐요. 서하윤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여대생의 작은 친절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윤태성은 오랜만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그리고 낡은 서류 가방에서 장보르도의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죠. 할 수 있을까? 윤태성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10년간 숨어 지내며 연락을 끊었는데 갑자기 연락해서 부탁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느낀 그 따뜻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공중전화를 찾아 나섰죠. 동네 구석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는 휴대폰이 보편화된 지금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태성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죠. 알로, 보르도입니다. 윤태성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오랜 친구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보르도 나야. 윤태성이야. 날 기억하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 마이 프렌드, 태성? 10년 만이군. 어디 있었어? 모두가 너를 찾고 있었는데. 윤태성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르도는 변함없이 그를 친구로 반겨주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안부를 나누었지만 윤태성은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어제 나를 도와준 한 여대생이 있어. 이름은 모르지만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 혹시 내 회사에서 그 아이가 일할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아마도 경영학을 전공하는 것 같던데. 보르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 친구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그 아이를 찾지? 이름도 모른다면서? 윤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볼게. 며칠만 시간을 줘. 그는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공원에서 그 여대생을 다시 만날 기회를 찾아볼 생각이었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온기만큼 따뜻한 보답을요. 그날 이후로 윤태성은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서하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성은 우산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켰죠. 그때였어요. 빨간 목도리를 두른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하윤은 우산을 들고 빠르게 걸어가다가 비를 맞으며 벤치에 앉아 있는 윤태성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곧장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비 맞으시면 감기 걸리세요. 이 우산 쓰세요. 윤태성은 고개를 들어 서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반가움이 어렸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하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하윤이라고 합니다. 아저씨는요? 윤태성이라고 해요. 하윤 씨, 지난번 커피 정말 고마웠습니다. 서하윤은 머쓱한 듯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근데 오늘도 이 벤치에 계시네요. 여기가 특별한 곳인가요? 윤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전 그가 회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벤치였죠.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생각을 정리하기 좋은 곳이에요. 서하윤은 윤태성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그의 머리 위로 올려주었어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윤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내가 하윤 씨를 도와주고 싶어서요. 혹시 경영학 전공 맞나요? 서하윤은 놀란 눈으로 윤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느낌이요. 혹시 국제 비즈니스에 관심 있나요? 서하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제가 요즘 국제 비즈니스 수업 과제로 해외 기업 사례를 연구하고 있어요. 사실 꿈이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윤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하윤 씨, 내가 오래된 지인 중에 프랑스 기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한국 학생들을 위한 글로벌 테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관심 있나요? 서하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당연히 관심 있죠. 윤태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고시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여기로 본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주면 내가 그 친구에게 전해줄게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서하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우편함에 꽂혀 있는 낯선 항공 우편 봉투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서하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편지, 누가 보냈지? 봉투를 열자마자 서하윤은 그 내용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글로벌 테크 기업 보르도 테크놀로지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어요. 내용인즉 서하윤을 파리 본사의 글로벌 테크 프로그램에 정식으로 초대한다는 것이었죠. 이게 어떻게 윤태성 할아버지가 정말로. 서하윤은 너무 놀라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을 더 발견했어요. 손글씨로 쓰여진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언젠가 나를 따뜻하게 만든 사람에게 내 남은 인연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온기가 때로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윤 씨,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윤태성. 서하윤은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지나가다 건넨 커피 한 잔이 이런 기회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곧바로 윤태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그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관리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윤태성이요? 그분 사흘 전에 짐을 싸서 나가셨는데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서아유는 실망감에 어깨가 처졌습니다. 감사 인사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그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고시원을 나온 서아유는 무심코 발걸음을 그 공원으로 옮겼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벤치를 찾아갔지만 윤태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긴 서아유는 무언가 종이 한 장이 벤치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펼쳐보니 그것은 또 다른 편지였어요. 하윤 씨,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사람다운 마지막을 살 수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좋은 경험 쌓길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길. 그리고 커피 한 잔의 마법을 다른 이에게도 전해주길 바랍니다. 서아유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윤태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는 이미 떠나버린 걸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서아유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였죠. 서아유는 프랑스 파리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출국 날짜는 2달 후로 잡혔어요. 그동안 서아유는 윤태성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싶었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서아유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태성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최고의 기술 기업 중 하나인 태성테크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의 회사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기업이었지만 갑작스러운 기술 유출 사고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고 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윤태성은 모든 책임을 혼자 지고 회사를 떠났고 그 이후로 그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그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서아윤이 만난 윤태성은 10년간 서울의 작은 고시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왜 나를 도와주셨을까? 서아윤은 궁금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자신에게 그토록 큰 기회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커피 한 잔 때문이었을까요? 서아윤은 보르도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 회사는 프랑스의 유명한 기술 기업으로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창업자인 장 보르도는 10년 전 회사 초창기에 윤태성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겼다는 이야기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보르도 대표가 윤태성 할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준 거구나. 서아윤은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렸죠. 출국 일주일 전 서아윤은 다시 한번 그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벤치에 앉아 윤태성을 생각했어요.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공원 관리인처럼 보이는 분이었죠. 저기, 혹시 매일 이 벤치에 앉아 계셨던 노인분 알아요? 까만 낡은 코트 입으시고. 서아윤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네, 윤태성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그분 보셨나요? 관리인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벤치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옛날에 유명한 기업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신문에도 났었는데 서아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태성의 편지에 쓰여 있던 마지막이란 단어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어요. 그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서하윤이 파리에 도착한 날은 봄이 시작되는 무렵이었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 짐을 풀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 윤태성에 대한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서하윤은 보르도 테크놀로지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회사는 파리 외곽의 현대적인 건물에 위치해 있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글로벌 테크 프로그램이라고 쓰인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서하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리셉션에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하윤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테크 프로그램에 초대받았는데요. 리셉셔니스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서하윤 씨. 보르도 대표님께서 직접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서하윤은 놀랐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직접 그녀를 만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녀는 안내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창문으로 파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사무실이 펼쳐졌어요. 중년의 프랑스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서하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장보르도입니다. 서하윤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르도 대표님. 장보르도는 서하윤을 자리에 앉히고 차를 권했어요. 하윤 씨, 윤태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서하윤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공원에서 만난 할아버지라고만 생각했어요. 나중에야 유명한 기업인이셨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제가 프랑스로 오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장보르도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태성은 내 인생의 은인이었어요. 10년 전 우리 회사가 거의 무너질 뻔했을 때 그가 손을 내밀어 주었죠. 자신의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 회사도 없었을 겁니다. 서하윤은 놀란 눈으로 들었습니다. 장보르도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젊은 시절의 윤태성과 장보르도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성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1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준 순수한 영혼이라고요. 내게 부탁한 마지막 일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서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저 추운 날 따뜻한 마음으로 건넨 커피 한 잔이 이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장보르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태성은 내게 당신의 이력서를 보내왔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신의 학력이나 경력 때문에 이 자리에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윤태성이 당신의 인품을 보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서하윤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윤태성의 마지막 선택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성 할아버지와 보르도 대표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요. 장보르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고 싶어요. 태성이 파리에 왔을 때 자주 가던 곳이죠. 서하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장보르도를 따라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들은 파리 외곽의 조용한 공원에 도착했어요. 에펠탑이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공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서울의 그 공원과 똑같은 모양의 벤치가 놓여 있었죠. 태성은 이 벤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회사가 어려웠을 때
그는 이곳에서 해결책을 찾았다고 했죠. 장보르도가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아유는 조용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윤태성이 바라봤을 풍경을 함께 바라보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장보르도는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태성이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편으로 보내왔어요. 서아유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황금색 만년필과 작은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노트를 펼치자 윤태성의 필체로 쓰인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하윤 씨, 이 만년필은 내가 첫 회사를 창업했을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실패와 성공, 희망과 절망을 모두 담고 있죠. 이제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건넨 커피 한 잔의 온기처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밝게 비추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 못한 길을 당신이 대신 걸어주길 바라며. 서아유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장보르도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공원의 다른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카페, 태성이 좋아하던 곳이에요. 그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매주 한 번 그 카페에서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달라고요. 서아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1년 후 서아유는 보르도 테크놀로지의 한국지사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와 열정은 회사 내에서 높이 평가받았고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했어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 어김없이 파리의 그 카페에서 한 잔의 커피를 낯선 이에게 건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느 겨울날 서아유는 서울로 출장을 왔습니다. 예전 그 공원을 찾아간 그녀는 윤태성이 앉았던 벤치에 작은 동판이 설치된 것을 발견했어요. 따뜻한 마음을 나눈 사람들을 기억하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아유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올려놓았어요. 회장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한 젊은 대학생이 공원을 지나가다가 서아윤을 보았습니다. 춥고 쓸쓸해 보이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많이 추워 보이는데. 서아윤은 미소를 지으며 벤치 위에 올려둔 아메리카노를 건넸습니다. 여기 따뜻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가끔은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커피 한 잔의 마법은 또 다른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온기가 서울의 차가운 겨울 공원에서 다시 한번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윤태성의 마지막 소원처럼 따뜻한 마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작은 친절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말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이런 커피 한 잔의 순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온기가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마법 같은 순간 말이에요. 서아유는 이제 그 마법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윤태성이 그녀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 바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